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항공의 진실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 중인 한조종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울릉공항 관광 수요 예측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제 글로벌 경제신문에서 나온 특집 인터뷰죠. 남항공 울릉 군수 100만 관광 시대로 관광 울릉 만들겠다. 뭐 이런 인터뷰 기사가 있었죠. 자,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울릉 공항이 지어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울릉도를 찾을 것이고, 그래서 100만 명이 울릉도를 찾을 것이라는 이런 황당한 예상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울릉도에도 80인승 비행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울릉도 공항 활주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황당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것이 황당한 주장인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근거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에 나온 울릉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평가 용역 종합보고서죠. 자, 이 문서의 4-4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이제 항공수의 예측으로서 이제 울릉도 유출입량 통행 예측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2023년도쯤에는 87만 명이, 그리고 뭐 이렇게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죠. 울릉군청에 들어서 분야별에서 울릉군 공공데이터 목록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울릉도 관광객 입도 추이를 이렇게 울릉군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에 코로나로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제 국외 여행을 못 가게 되면서 국내선 수요가 폭발하면서 울릉도에도 2022년도에 무려 46만 명이 들어갔었죠. 이때 이제 최대치를 찍은 겁니다. 자, 관광객만 46만 명이면 입출입량을 이제 생각했을 때 약 92만 명의 입출입객이 있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2023년도부터 코로나가 끝이 나면서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2024년도 자료는 이제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신문상으로는 더 줄어서 약 38만 명이라고 이렇게 나왔었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뉴스에 의하면 2025년 7월 달에 나온 뉴스죠. 2025년 상반기만 벌써 지난해보다 16%가 또 줄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2024년도에 38만 명으로 줄었는데, 자, 2025년 상반기만 벌써 또 16%가 줄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약 35만 명 정도로 또 줄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저러한 이제 기사에 의하면은, 자, 울릉도 유출입 통행량 예측 결과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예상해 보실 수 있으시겠죠. 이제 해가 갈수록 계속 이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예상을 하면서 이렇게 항공 수요 예측을 했는데 지금 점점 더 줄어들고 있죠. 자, 울릉공항 이제 첨두 시간 운항 수요만 첨두 시간에만 무려 9에서 11회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런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025년도에만 해도 무려 연간 운항 횟수가 21,500회의 운항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첨두 시간에만 무려 9번의 운항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첨두 시간이 뭐냐 하면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대를 얘기합니다. 자, 1년에 21,500편의 비행편은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58편을 이 문서는 예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루에 58편이에요, 여러분. 58편. 자, 그 중에서 첨두 시간,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대에만 무려 9편의 비행편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8편이 다닐 건데, 그중 가장 바쁜 시간대만 아침 9시 정도라고 보면 그때만 무려 9편이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측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서에서는 첨두 시간, 수요 예측 방법, 해서 스탠다드, 비지 레이트라든지 비지 아워 레이트, 각각 온갖 이제 이런 원론적이고 이제 학문적인 이런 이제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자, 저도 조종사고 여러분도 일반인으로서 이런 것들은 학문적인 것들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이 수요 예측 자체가 이미 저는 엉터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없고, 왜 이것이 엉터리인지를 제 나름대로의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수요 예측이 왜 엉터리인지를 보여주는 근거는 플라이트 레이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플라이트 레이더를 통해서 어떤 근거를 볼 수 있냐면, 플라이트 레이더를 이렇게 보시면 일본과 대만의 모든 공항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섬 지역에 있는 공항들도 이렇게 다 표시가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프로펠러 비행기만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설정해 놨는데, 그 중에 이 항공기를 이렇게 하나 눌러 보면은, 자, 가고시마에서 아마미 섬으로 가는 ATR 42-600 항공기죠. 48인승입니다. 자, 가고시마에서 아마미 섬이라고 일본의 울릉도보다 9배 크고 약 6만 명이 살고 있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에 48인승이 지금 가고 있죠. 자, 이처럼 플라이트 레이더를 통해서 이제 우리 울릉도에 공항이 만들어지면 그 미래의 모습을 우리는 이미 30년 전부터 운항되고 있는 일본과 대만을 통해서 그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대마도를 한번 볼까요? 대마도 공항을 선택해서 자, 어라이벌을 이렇게 눌러서 얼리어 플라이트를 보시게 되면, 자, 7월 11일 어제죠. 금요일 날 하루에 6편의 비행편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언노운이라고 된 거는요, 예전엔 다녔지만 이제 코로나로 이제 수요가 줄면서 더 이상 운항되지 않는 노선입니다. 왼쪽에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된 것만,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만 운항이 된 노선이에요. 자, 이렇게 하루에 6편밖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7월 달이고요. 이런 성수기 때도 이렇게밖에 다니지 않았죠. 자, 다닌 항공기도 보면, 자, 48인승 비행기가 나가사키에서 4편이 다녔고요. 그리고 78인승이죠. 이 비행기가 후쿠오카에서 단 3편만이 다녔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7편밖에 다니지 않았어요. 이 큰 섬에, 자, 대마도에 무려 3만 명이 살고 이 큰 섬에 하루에 7편밖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울릉도에 첨두 시간에만 무려 9편이 다닐 것이라고 예상한 걸 보셨죠? 자,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대마도가 일본인들에게 인기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자, 대마도의 역사를 대마도 공항의 역사를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면, 대마도 공항은 처음에 1500m의 활주로 만들어졌죠. 일본의 버블 시기에. 자, 근데 그때 일본의 대마도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죠. 약 7만 명이 살았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대마도 공항에 제트기를 띄우기 위해서 무려 1900m로 활주로를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섬의 인구는 계속 줄었고 이제는 제트기가 다니지 않죠. 그리고 48인승 비행기와 78인승 비행기가 하루에 7편밖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다른 섬도 한번 볼까요? 자, 그 옆에 있는 이키섬. 자, 여기는 일본 본토랑 가깝죠. 이키섬을 이렇게 눌러서 어라이브를 보시면은 하루에 2편밖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2편. 48인승 2편. 자, 그 밑에 있는 큰 섬인 후쿠오카 섬도 한번 볼까요? 후쿠오카 섬의 어라이브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하루에 4편밖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어제. 4편. 자, 그리고 이제 야쿠시마 섬을 한번 볼까요? 일본 남부에 있는 야쿠시마 섬. 자, 이렇게만 보셔도 굉장히 커 보이죠?
야쿠시마 섬이 울릉도에 한 몇 배 됩니다. 한 3, 4배 되는 섬이고 인구도 울릉도 인구와 비슷한 9,000명이 살고 있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자연유산이 있는 그런 섬입니다. 아주 유명한 섬이죠. 여기에 공항을 이렇게 눌러서 라이브를 보시면 어제 단 7편밖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7편. 자, ATR 72600이라고 해서 78인승 비행기도 다니고요. 그리고 ATR 42600이라고 해서 48인승도 다녔죠. 여기에 단 7편밖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7월달 이 성수기에. 자, 그리고 일본 본토에서 오키나와로 가는 중간에 있는 아마미 섬이라고 굉장히 또 큰 섬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 울릉도의 9배가 되는 섬입니다. 자, 여기에는 큰 공항도 있어요. 인구도 무려 6만 5천 명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섬이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비행편이 있죠. 여기는 우리나라 LCC에서 운영하는 보잉 737 비행기 그리고 에어버스 비행기도 다닌 곳입니다. 제트 비행기도 다닌 곳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인구도 무려 6만 명이 넘고요. 그리고 섬의 크기도 울릉도의 9배가 되는 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트 비행기 다니죠. 이 위치도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관광지로도 유명한 곳이겠죠. 대마도하고는 달라요. 이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따뜻한 곳이어서 관광지로도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는 자 보십시오. 제트 비행기도 다니고 ATR 42 항공기도 다니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편, 10, 11, 12, 13, 무려 14편이 다녔죠. 자, 이런 것도 하루에 14편이 다녔습니다. 물론 제트 비행기도 다니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니까요. 이런 곳에도 하루에 14편밖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대만도 한번 볼까요?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마쭈 여기에 있는 여기에 두 개의 섬 중에 밑에가 난강공항이고 위에가 베이강공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도 지금 타이베이에서 마쭈로 공항으로 이렇게 ATR-72 비행기가 이제 날아가고 있는 중이죠. 자, 여기에 이제 난강공항이라고 요 밑에 있는 섬에는 약 7,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자, 어제 하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편의 비행편이 들어간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78인승 비행기죠. 9편이 들어갔어요. 9편. 그리고 위에 베이강공항이죠. 제가 활주로가 짧다고 1150m밖에 되지 않는 활주로를 가진 이 섬에는 어떻습니까? 3,000명이 살고 있는데 하루에 3편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보시면은 자, 우리나라 울릉도와 비슷해요. 이제 본토에서 떨어진 것이 약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인데 대만에서 밑에 난간섬에는 9편, 베이간섬에는 3편밖에 다니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아셔야 될 점이 있는데 자, 우리나라 울릉도는 이제 본토에서 배도 다녀야 되죠. 이제 왜냐하면 섬의 물자를 수송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배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 섬들을 보시면은 이제 중국 본토랑 굉장히 가깝죠.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도 이제 물자를 실어 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점이 우리나라하고는 이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섬들에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크고 이제 뭐 차량까지 실을 수 있는 큰 배가 다니지 않습니다. 빠르고 큰 배가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본바에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어질 공항의 미래 모습을 이미 대만과 일본은 1970년대부터 섬의 공항을 다 짓고 다녔기 때문에 이 섬들에 다니는 비행 편수를 보시면 우리나라 섬의 미래 항공 수요 예측이 가능하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지금 현재 이 섬들의 비행 편수만 봐도 울릉공항에 얼만큼의 항공 수요가 있을지, 얼만큼의 비행 대수와
비행 편수가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은 예측해 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대마도, 그리고 야쿠시마 공항, 그리고 아마미 섬들의 이런 경우만 봐도 여러분, 울릉도에는 하루에 10편만 다녀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문서에서 보셨던 하루 58편이 다닐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첨두시간이면 무려 9편이 다닐 거라는 것을 예상해서 울릉공항이 지어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 항공수요 예측을 통해서 지금 울릉공항이 지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의 양양공항 아시죠? 지금 어떻습니까? 단 한 대의 비행기도 다니지 않는 유령공항이죠. 이 양양공항의 항공수요 과연 누가 예측했습니까? 감사합니다.